시계 바늘이 어느새 오후 6시 30분을 지나고 있었다. 도심 속 건물들 사이에서 퇴근길을 재촉하는 회사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나 또한 그들 사이에서 부대낀 채 터덜터덜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늘따라 계속해서 버스가 10,000원이었다. 평소 같으면 10,000원 버스라도 몸을 실었겠지만 오늘은 뭔가 사람들 무리에 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저기 멀리 헤드라이트 불빛을 빛내며 다가오던 택시를 잡았다. 망원동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유유히 직장인 무리를 빠져나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아 창을 반쯤 내리고 밖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는 쌀쌀한 공기가 가을임을 짐작하게 한다.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힐끗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평소랑 똑같죠 뭐. 난 영혼 없는 말투로 대답을 회피했다. 제가 겪었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할 말을 이어나간다. 한 1년 정도 되었나요? 그때가 아마 밤 9시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도 손님 같은 회사원 한 분을 태웠습니다. 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그 손님이 무척 바빠 보이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말이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대답하지 않고 무작정 어디든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앞에 보이던 표지판을 따라 길을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감정이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룸미러 너머의 뒷좌석에 있는 나를 응시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제 택시는 이미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곳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라고 반문했고 그 손님은 세워주세요, 기사님. 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산길이었으니까요. 택시기사는 여전히 룸미러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정말 기분 나쁜 눈빛이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늦은 밤 아무것도 없는 야산에 온다는 것이? 저는 그 손님에게 몇 차례 물었습니다. 손님, 이곳은 이름조차 없는 야산입니다. 내비에도 찍히지 않는 곳이라고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손님은 네,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제격이라는 겁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구두끈을 풀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서 옆에 있던 나무에 그 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손님에게 달려가 행동을 말렸습니다. 손님,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하세요. 기사님, 괜찮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입니다. 모든 게 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그 손님의 심정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절 말리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손님이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어 저에게 쥐어주더라고요. 이건 제 퇴직금입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두둑할 거예요. 그 정도면 오늘의 일을 잊어주시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봉투를 살짝 열어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돈이 들어있더군요. 금액도 꽤나 상당했습니다. 그래도 손님 이건 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손님은 어느새 나무에 구두끈 매듭을 짓고 자신의 목을 매달았더라고요. 그 손님은 고통에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에게 받은 돈이 탐나더라고요. 그렇게 그 손님은 끝내 발버둥을 멈추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기사의 말이 거의 끝날 때쯤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나는 기사의 말을 그저 흘려보낸 채 요금을 계산하려 했다. 얼마 나왔어요? 돈은 안 받겠습니다.
손님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알겠다고 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앞좌석에서 몸을 뒤로 하여 내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손님, 이제 더 이상 제 택시에 안 타셨으면 합니다. 부탁입니다. 요금이라면 그때 손님이 주셨던 액수면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손님의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손님이 제 택시에 탔고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었다. 그저 멍하니 택시기사만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누구지?